이병철 회장 사주는 화운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이 캐치가 돼야 되는데 용신을 어떻게 잡냐면 거꾸로 잡는 거죠. 요즘 챗 GPT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업무에도 활용하시고 사주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지인분들도 챗 GPT를 보니까 사주를 잘 봐줘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사주를 잘 보는지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AI 상장사에서 또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 AI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 기반으로도 챗 GPT 미래가 사주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챗 GPT도 있고요. 구글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제미나이라고 있고, 그록도 있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다 물어봐도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는 많이들 쓰시는 챗 GPT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2025년 5월 19일 오전 8시 53분 양력에 태어난 여자아이의 사주를 해석해줘. 그랬더니 월 일신데 실제 그 시간대 만세력은 을사년, 신사월, 무자, 병진시인데 챗GPT는 을사년은 맞는데 신사월이 아니고 을사월이라고 얘기했고 무자일이 아니고 정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도 병진시가 아니라 묘진시도 다 틀리죠. 만세력을 불러와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주팔자의 간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틀린 만세력을 불러와가지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이걸 환각증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오리 없이 활용할 수 있겠죠. 만세력이 일단 틀립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연원일시를 넣으면 안 되고 만세력에서 가져왔던 이 간지를 그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린 만세력 가지고 틀린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맞는 줄 알고 이제 받아들이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인분들도 사주를 봤다는 분들 내용을 받아보면 네 생년월일하고 다른데? 간지가 다른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원일시로 입력하지 않고 사주 자체로 입력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키입니다. 그래서 을사년, 신사월, 무자일, 병진시 남자야 성별까지 붙여서 성별에 따라서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사주팔자 간지와 성별 조합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만세력에 나오는 사주팔자 구성을 불러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만세력 사이트 들어가서 생년월일 입력하면 되니까 구글에 검색하시면 많이 있습니다. 플러스 만세력은 이렇게 한글로 나오니까 경신년, 개미월, 병신일, 개사시에 태어난 남자의 사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챗GPT가 오리 없이 입력값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입력값을 바꾼 다음에 나온 결과를 보겠습니다. 일간에 대해서는 무자시였으니까 무토. 요 일간에 대해서는 성격을 얘기해 줍니다. 보통 인터넷 검색하면 일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사주 앱보다는 챗GPT가 또 분석적으로 어떤 요소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또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주는 목화토금수, 오행과 음양 이 조합으로 보는 거거든요. 오행에 대해서 목 같은 거는 연간에 있고 화는 연지와 월지와 시간에 있다. 개수를 세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화가 3개가 있고 목이 하나가 있고 토가 2개가 있고 수가 하나가 있고 금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개수 기반으로 강도를 표시합니다. 초보적인 수준인 거죠. 오행 기반으로 사주에서 강하고 약한 거에 따라서 성격이라든지 대인관계, 직업 진로 등을 표시해 줍니다. 화토가 강한 사주로 봐서 책임감 있고 안정감 있다. 그래서 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밝고 활발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주는 여름에 이 산에 태양이 강하게 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도 있고 수분도 있고 이때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좋은 사주입니다. 이 정관을 생해주고 이 뜨거운 화의 열기를 수쳐주는 이 수가 중요하게 쓰입니다. 직업으로 보면 교육, 행정, 부동산, 건축, 공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럼 수와 관련된 직업성 이런 것들이 더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조가 되지는 않아 있습니다. 상세한 해석도 해달라고 했더니 지장간까지 고려해서 오행을 더 세밀하게 오행의 강약을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일지자수가 배우자궁 이렇게 궁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편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편관이 있지 않은데 편관격이라고 했으니까 이 격은 틀리게 불러왔습니다. 초보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격국과 관련돼서는 아직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오행에 대해서 지장간에 대해서 각 궁의 위치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식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요소 하나를 설명하는 단식 판단의 기준에서는
설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합이 존재한다든지 충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이 변화에 대해서는 학습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 글자들의 개수에 의한 힘의 강약에 의한 균형, 이 정도까지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운 분석했던 것도 볼 텐데, 대운은 연간에 있는 이제 간지의 음양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에는 월지 가지고 구분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거 틀렸죠? 그리고 대운이 바뀌는 시기도 틀립니다. 대운수가 이제 5.6세이기 때문에 만 6세 되기 5개월 전 정도에 바뀝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대운의 희기는 써놓은 내용을 보면 육친, 십성에 대해서도 학습은 되어 있습니다. 관운이 오면 직업의 변화가 생기고 화운이 오면 인성이 오니까 명예가 드러난다. 육친 글자가 오는 것에 대한 단식적인 판단은 있습니다. 거기서의 변화를 읽어내야 더 다채롭게 되지만 좋고 나쁨 희기에 대한 판단은 못한다. 여기에 이모개미는 인성관성이 아니라 재성과 인성대운이죠. 자세히 안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오류가 조금 많다. 대운도 그러니까 세운도 비슷하겠죠. 육친과 십성에 대한 판단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원녀는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성격이나 이런 급한 화와 같은 일이 좀 벌어진다고 좀 하는 거고요. 금운이 올 때는 식상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결혼은, 재물은 이런 것도 요약해달라고 하면 여기는 일치, 자수, 평관, 이성적인 논리적, 이건 수오행 기반으로 얘기한 거죠. 평관이라고 한 거는 틀렸고 20세대 대운은 갑신대운인데 평관운이 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살 혼잡이 돼서 이성 문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럴싸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세 이후 금운 진입 시 재물 흐름, 식상생재를 하는 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요. 운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은 없고 그때 오행이 뭐고 어떤 운이다 이렇게 해서 초보적인 설명은 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 영상에서 다뤘던 특정인 사주들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정도 잘 보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병철 회장 사주예요. 경술년 무인월 무신일 임술시 이렇게 돼 있네요. 무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자 개수, 오행에 따른 강약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행 글자의 과다 부족에 인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병철 회장 사주의 특징은 목의 개수 몇 개 그렇게 용신을 잡을 수가 없고 업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은 있지만 조우 용신 이런 걸 섞어서 이해하는 부분은 좀 해요. 이병철 회장 사주는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인월생이기 때문에 화운이 필요하다는 걸 사실이 캐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어떻게 잡냐면 수를 용신으로 잡아요. 거꾸로 잡는 거죠. 때가 화대운입니다. 화대운에 잘 되셨어요. 우연치 않게도 화대운이 이모, 개미, 수를 달고 왔습니다. 수 기운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화대운에 수운이 오면 재물이니까 화대운을 만나면서 재물운도 풀리는 거죠. 그냥 이 겨울은 수대운을 만났으면 안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용신 잡는 법에 있어서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찍빛 사례, 두 번째는 적대부 여성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라다가 제다신약인 사주, 재물의 논리에 따라서 나이 드시고는 적대부 생활을 하셨던 여자분 사주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오행 글자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용신을 잡을 수 있는 구성이 되셨어요. 억부 용신이 잘 맞는, 그 개수로만 해도 잘 맞는 사주라서 인성 용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잘 맞는 경우에는 세성 내용이 나름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이분은 개수일간인데 관살이 혼잡돼 있고 화도 발달돼 있어 제다신약의 모습도 하고 있어요. 화토 과다에 의한 스트레스 인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논리에 화대운을 만나가지고 휘둘리는 것도 맞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좋은 직업군이 이거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런 운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써먹지 못하고 적대부로 사신 환경인 거죠. 억부용신이 잘 맞는 사주에서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생년월일 시로 물어보면 안 된다. 만세력을 정확히 못 불러옵니다. 만세력을 다른 사이트나 앱에서 찾아가지고 간지를 바꿔주고 거기에 플러스 성별까지 사주를 봐달라고 해야
정확한 사주를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오행에 대해서 학습되어 있으니까 내 사주에 어떤 오행이 많고 적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작용이 있고 있는 것은 학습이 되어 있다. 억부용신에 대해서도 글자를 개수를 세가지고 하는 식의 이걸 뭐 마냥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고 옛날 책에도 보면 글자 개수 세가지고 억부용신 잡는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세밀한 힘의 체계 측정은 부족하다. 대운, 세운의 특정에서도 초보 수준의 용신 개념 은 가지고 있다. 참고할 만하죠.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사주 봐달라고 하면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한 1, 2년이 지나면서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참고할 만한 수준으로. 몇 년 뒤에 학습을 또 하게 되면 제대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영역이 이 챗GPT가 인간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주라는 영역도 그럴 날이 멀지는 않았는데 이를 한때 이제 업으로 해본 사람으로 보면 결국 학습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들은 단식적인 판단, 단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합해서 나오는 해석에 대해서는 아직 학습도 필요할 것이고 학습을 위한 올바른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이슈를 해결해야 성능이 올라가겠죠.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해보고 싶은 영역이기도 하고 오늘의 결론은 이를 초보분들께서는 처음으로 사주를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접근 가능한 충분히 참고할 만한 수준은 된다. 하지만 오류가 또 2, 3%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텍스트를 다 믿으시면 안 되고 내가 찾아가면서 참고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챗 GPT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내용으로 설명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